많은 분들이 뭔가 그림을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잘 그리려고 하는데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원고들을 직접 첨삭해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 번외편으로 그림 피드백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그림 첨삭을 맡게 된 이연이고요. 지금 78만 그림 유튜버이자 그리고 2권의 책을 낸 작가이자 저의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는 강연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재다능한 저의 끼를 살려서 이번에 사연도 잘 읽고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그린이는 개미님이신데요. 본인을 주짓수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 장의 그림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리면 없어 보이고 열심히 그리면 촌스러워 보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원고를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심플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표현하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저도 그 지점을 너무 잘 이해를 하거든요. 뭔가 딱 이미지가 강렬한 그런 시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디자이너였으니까요.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딱 이 봤을 때 그림이 일단 컨셉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인물의 복장이 주짓수라고 이제 써 있는 거에 보이고 또 이제 텍스트도 그런 거를 말을 해주고 동시에 뭔가 일출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던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제대로 포착을 하려면 키워드가 필요하거든요. 그 키워드가 해시태그 내지는 검색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떠올린 적절한 키워드들은요. 처음에는 영화 포스터를 떠올렸어요. 그냥 단순한 뒷모습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는 주인공의 여정처럼 보이려면 그런 게 영화 포스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3가지 이미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글씨에 컬러가 들어가도 예쁘겠다. 그러면은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고 자세히 보면은 자간이라고 하죠. 서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어떤 모던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런 서체를 어떤 공간 배치로 진행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남자 뒷모습이라는 검색어를 찾았어요. 일단은 이 그림 속 주인공이 남성이잖아요. 이런 이미지보다는 저는 옆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어떤 상상을 자극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살짝 보여주면 저 사람은 어떤 앞모습을 가졌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냥 했을 땐 이렇게 생겼는데 옆모습으로 가면 약간 대칭해서 좀 모양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미학적으로도 좀 예쁜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의 뒷모습 이미지 이렇게 제가 서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찾은 게 이제 하늘이었어요. 하늘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한 걸 보여드리는데 사실 해가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일출도 있고 일몰도 있고 그 2가지가 이미지가 다른데 좀 더 검색량을 풍부하게 하고 싶을 때는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선라이즈 이렇게만 검색해도 어려운 영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검색량이 확실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첨삭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림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보다도 이 그림을 어떻게 제가 쌓아가는가 어떻게 구축하는가 스케치하는가 사실은 여러분이 스케치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그 위에 채색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스타일로 입힐지 그것 또한 자료 조사로 다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쌓아가는 과정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좌측 상단에 동작 캔버스 탭에 들어가면요. 레퍼런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를 활성화하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옆에 이제 화면 분할로 불러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림 그리는 화면이 작아지니까 레퍼런스 탭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이미지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사진첩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꺼내오면 됩니다. 스케치를 할 때 저는 얇은 펜으로 그리지 않고 두꺼운 브러쉬를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 스케치에 활용할 브러쉬는 구아슈라는 이름의 브러쉬입니다. 검은색 말고 약간 진한 회색 정도로 설정을 해서 약간 통통한 크기로 한번 구도를 잡아볼게요.
덩어리를 어떻게 이렇게 쓱쓱 그려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덩어리를 그릴 때는 이 덩어리 밖에 빠져있는 여백을 보는 거예요. 이 삼각형 부분을 빼고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쉽게 형태를 빨리빨리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뭔가 비율이 맞지 않는데? 했을 때 이게 아이패드잖아요. 엄청 좋은 팁이 있어요. 조정에서 픽셀 유동화라는 게 아래에서 두 번째 탭에 있거든요. 그래서 픽셀 유동화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보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뭔가 그림을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잘 그리려고 하는데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글을 써도 우리가 정말 첨삭소가 있는 것처럼 첨삭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림도 계속 이렇게 수정하는 거니까 수정에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이런 있는 툴들을 편리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랬던 모습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인물을 만든 다음에 구도를 보는 거예요. 이 인물이 그냥 우리가 그려진 이 크기대로 이 종이에 있는 게 딱 어울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화살표 표시를 누르면 이 인물의 크기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위에 글을 쓸 공간이 있게 어느 정도 비워두고 인물 크기를 설정을 해볼게요. 텍스트를 어떻게 넣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다시 원본 그린이의 그림을 보면요. 타이포가 글씨가 조금 얇기도 하고 임팩트가 없기도 해요. 글씨를 잘 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글씨야말로 정말 자료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화 포스터를 구해온 거고 이번에 첨삭소를 진행을 하면서 그림들을 받고 느낀 게 공통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더 잘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다 자료 없이 그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료 없이 그리면은 계속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고 실제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현하는 연습을 해야 실제 현상 내에서도 그게 자료가 될 만한 거 알아보는 안목도 생기고 그런 게 있어서 자료를 정말로 잘 찾는 안목? 그런 거 그리고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 그걸 잘 그린 사람을 찾기만 해도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일러스트에 쓴 거를 글자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은 동작 탭에서 사진 삽입하기를 하면은 사진을 그림 내에 넣을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림 위에 글자가 올라가서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글자만 보이고 싶어요 했을 때 이 레이어 상태를 변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이 숫자 N 부분, 이게 노멀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클릭하고 레이어 상태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이렇게 글자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글자만 혼자 까만색이니까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투명도를 낮춰주는 거죠. 아마 머릿속에 있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주짓수라는 말이 여행이라는 말보다 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자기가 각자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 트래블이라는 단어의 크기를 한번 줄여서 주짓수라는 글자가 더 잘 보이게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좀 커 보이네요. 그러면 사람을 다시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줄이니까 이미지가 딱 좋아지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얼버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미레이네가 알아볼 수 있는 느낌으로 잡아주면 돼요. 이 자세한 도복 이미지나 이런 거는 원래 그리셨던 그림을 제가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지금은 인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잘 잡았는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리거나 좀 더 잘 그리고 싶다 하면은 부탁을 해서 뭐 모델 사진을 찍는다거나 해서 그런 걸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그리는 게 답은 아니지만 빨리 그리면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걸 그릴 수가 있어요.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를 해서 그림을 더 여러 장 그려보는 거? 그게 진짜 그림이 많이 느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분위기를 주는 방법을 좀 팁을 드리자면요. 사실 톤이 풍부하면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이슨 에어랩을 어제 사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에어랩을 했는데 머리가 너무 풍성해졌어요. 제가 의도치 않은 건데 원치 않았지만 분위기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풍부함? 그림은 마찬가지로 톤이 다양해지면 그림이 미니멀해도 뭔가 웅장해 보이거든요. 톤을 깔아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이제 프로크리에이트 기준으로 조정 탭에 들어가서 곡선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림을 약간 좀 더 진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덧붙이면서 색이 변한 부분들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만진 버전은 이것입니다.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소설을 쓸 때 작가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물이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 내가 입는 옷이 뭐였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나에게 미션을 줄 거거든요. 그때마다 모르겠는 건 검색을 해서 그 자료를 보면서 그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보는 과정, 그리고 그걸 그리는 과정, 찾는 과정, 모든 게 공부가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더 멋진 그림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짓수 크리에이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또 다른 창작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창작과 취미에 대한 욕심 놓지 말고 이것저것 해서 더 멋진 고유한 개미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도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작은 영감 그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작가님이 나오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